만리장성,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총 길이 2만 1000km, 지구를 반바퀴 도는 길이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이 동원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이 사실은 실패작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막아낸 적이 없습니다. 몽골군은 장성을 쉽게 돌파했고 청나라는 아예 장성을 우회했죠. 오늘은 만리장성이 왜 실패한 건축물인지, 그리고 중국은 왜 1000년 넘게 이 거대한 벽을 쌓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만리장성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3세기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은 북쪽의 유목민, 바로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는 기마 전술에 능한 민족이었죠.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중국 병경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진시황은 이들을 막기 위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성벽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만리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명나라 시대까지 1500년 동안 계속 증축되었죠. 만리장성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 둘째, 유목민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 셋째,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장성에는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의 침입이 발견되면 연기나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만리장성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길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2만 1000km. 이 긴 성벽을 모두 지키려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치된 병력은 많아야 20만 명 정도였죠. 한 병사가 담당해야 하는 구역이 100km가 넘었습니다. 결국 장성 곳곳에 방어가 허술한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이런 약한 고리를 노려 침입했습니다. 두 번째, 우회가 가능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동쪽 발해만에서 시작해 서쪽 고비 사막까지 이어졌지만 양쪽 끝은 완전히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쪽 끝은 사막으로 이어져 있어서 유목민들은 장성을 돌아가는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아예 장성 동쪽 끝을 우회해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가장 큰 요인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명나라 말기 장성을 지키던 장군 오삼계가 청나라에 투항하며 산하의관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청군은 전투 없이 장성을 통과해 베이징을 점령했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장성을 정면 돌파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 성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만리장성은 물리적 장벽으로서보다 내부의 분열과 부패 앞에서 무력했던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효과도 없는데 왜 중국은 1000년 넘게 이 거대한 벽을 쌓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성벽이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국가의 정통성과 권위가 높아졌죠. 둘째,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황제들은 만리장성 건설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거대한 토목공사는 황제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또한 장성 건설에 수백만 명의 백성과 군인을 동원함으로써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는 국경 방어보다는 내부 통치를 위해 장성을 계속 증축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만리장성은 방어 시설이라기보다는 중국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정치적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는 건 현대인의 관점일 뿐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의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장성은 비록 침입을 완벽히 막지는 못했지만 유목민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감시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봉화대 시스템 덕분에 적의 침입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죠. 또한 장성은 교역의 통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유목민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장성의 관문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중국은 이를 통해 막대한 관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리장성은 지금까지 남아 중국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수십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죠. 방어 시설로서는 실패했지만 문화유산으로서는 대성공한 셈입니다.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였지만 동시에 가장 비효율적인 방어 시설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우회가 가능했으며 내부의 배신 앞에서는 무력했죠. 하지만 중국은 1,000년 넘게 이 벽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고 백성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치적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완벽한 방어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현대 만리장성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타임캡슐이었습니다.